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2월 2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이제 제주교차와 부산교차가 병행으로 시행이 되고 서울경마는 이번 주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마지막 경마는 제주경마와 부산경마로 마무리가 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방송을 들었더니 오늘 밤부터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는 시간이 목요일인데요. 오늘 목요일 밤부터 이 남부지방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주도와 이 부산 쪽에 눈이 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뭐 2012년도 한 해 동안 부산경마하고 제주경마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타가 열심히 했고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1년 토탈을 내려본다면 부산 제주경마만큼은 뭐 환수나 적중면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그 원동력은 아무래도 부산경마 같은 경우엔 부산경마 이제 최초로 개장 때부터 제가 스피드TV에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개장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주경마 UCC 경마방송도 전문가 최초로 지금 1년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베이스로 깔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이 마지막 경마 주간으로서 편성 자체의 흐름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상당히 배당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마 주간인 만큼 한 경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제주 경마가 8개 경주인가요? 시행이 되고 부산 경마는 6개 경주가 시행이 돼서 제주 경마 8개. 제주는 8개, 또 부산은 6개 해가지고 총 14개 경주가 토요경마 때 시행이 되고, 일요경마 때는 부산만 14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마지막 경마는 제주와 부산 경마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찌됐든 올 한 해 동안 강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 팬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013년도에도 더욱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강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라는 것이 1년 내내 쫙 잘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잘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못할 때는 또 못한다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 무조건 대승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토요 경마 제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성장마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이런 편성은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3번 으뜸입니다. 능력 자체가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이놈이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김용석 기수라는 걸출한 기수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총력 승부를 펼치겠지만 약간의 미세한 우위지 뭐 상당한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또 안고 가본다면 4번 삼고초려라는 마필인데 삼고초려라는 건 고사성어에 있죠. 요 마필은 직전 이전지에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 이 4번 삼고초려 같은 마필은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 선입전개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종반 뚝심까지도 향상될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6번, 자유보배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조금 약하게 보고 싶네요.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종반 추입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9번 무한자유라는 마필입니다. 무한자유.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출전 과정에서 그래도 파워감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무한자유도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10번 푸른 명장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 이전째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을 보여줬다. 동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배당이 터진다면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10번 푸른 명장이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번 푸른 명장은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꼭 요 놈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시에는 오히려 이 배팅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3번도 보여준 그동안 뛴 전력 때문에 강하게 팔릴 것이고 9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선 10번 푸른 명장을 가장 강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10번, 9번 단통적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다 10을 놓고 3번, 4번. 자, 이렇게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의외로 배당권 전략에 10번을 넣고서 한번 1경주부터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2경주 자체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한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일단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경주입니다. 고로 이번 편성 자체도 선취입형 마필들의 득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먼저 1번 독고지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번 독고지전.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독고지전이라는 마필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번 독고지전은 예전의 능력을 무시한 채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다음은 3번 푸른 들판이라는 마필입니다. 푸른 들판.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근간에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확실하게 조정을 거쳤어요. 조정을 거쳐서 이번 경주 시에는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 푸른 들판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3번 푸른 들판까지는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그 다음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6번 우람이란 마필인데요. 6번 우람. 자, 이 마필도 이제 김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데뷔 이후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출전마 중에서 종반 추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편성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선취입형 마필들의 득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육부 우람은 이 편성에서 추임력이 가장 우수해서 일단 배팅권의 거의 충막감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6번 우람을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도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편성은요. 실질적으로 6번, 3번이 거의 단통으로 까야 되는 경주예요. 6번, 3번 단통에 1 넣고 3번, 6번. 그러니까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6번, 3번 단통에 1 넣고 3번, 6번. 자, 이렇게만 받친다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니까 제주 2경주는 큰 이변보다는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공산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경주에서는 어떤 마필들이 득세를 할 것이냐,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자, 다음은 제주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실질적으로 10번 왕제라든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뻗팅기고는 있지만 후차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장마 경주는 보이는 능력, 보여준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것만 판단을 해가지고는 틀릴 가능성이 있고 보여줄 잠재력까지도 읽어줘야 되는 것이 이 성장마 경주이기 때문에 요번 3경주는 이 성장마 경주에 있어서 이 보여줄 잠재력을 이번 경주에 누가 더 발휘를 해줄 것이냐, 그걸 포인트로 잡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나올 소지도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꼭 조심을 하자. 자, 제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자, 여기서 일단락적으로 한번 자그마한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조용한 승부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3경주 한번 여러분들의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성장마와 전력미숙의 신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대항기 대치는 다소나마 약하게 읽어주고 딱 신마 중에서는 10번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마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넘버원. 일단 순발력이 우수합니다. 순발력이 우수해서 주행검사 때 보니까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서 끝까지 꾹 잡고서 종반까지 지구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앞말이란 점과 잠재력도 어느 정도 선보였던 마필이고 전개 2점까지도 갖고 있다. 순발력이 우수해서 10번 코리아 넘버는 신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바로 12번 뷰티풀 라메라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뷰티풀 라메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몇 번을 설명을 드렸던 마필인데 5,2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5,200만원짜리 마필인데 벌써 3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 자체가 실질적으로 안말 3세니까 지금 한참 뛸 마필이죠. 한참 뛸 마필인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데뷔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탐색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마필의 성장이 멈출 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말 3세인 마필이기 때문에 탐색보다는 진검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서 기본적으로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시에 선행을 못 간다고 해서 이 마필이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입을 떼야 되거든요, 이번 경시에. 그러면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마필이 안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입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뷰티풀 라메도 일단은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7번 스마일 캡틴입니다. 자, 7번 스마일 캡틴. 이번 경주가 거리가 1000m입니다. 1000m예요. 그런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그렇게 우수한 마필이 아니에요. 반대로 종반 추임력은 막강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전 시 추임력 우수, 순발력 무난. 자, 무난한 순발력 정도만 보여줬던 마필이다. 그러면 7번 스마일 캡틴이 이 편성에선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12번과 7번과 10번이 팔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7번 스마일 캡틴이 입상을 하는 경주라면 선두권에서 뷰티풀라메라든지 이런 인기권 전력들이 부러져야 되는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이들 마필들이 부러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편성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부러질 가능성보다는 정상적으로 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번 정남진사랑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4번 정남진사랑 이런 마필들은 안 보고 싶어. 왜 그러냐면 각질 자체가 이 12번 뷰티풀 라메하고 같은 각질을 갖고 있어요. 주행 습성이 같다는 얘기죠. 같은 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2번 뷰티풀 라메를 인정을 한다면 얘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니냐. 왜? 10번 코리아 넘버도 있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안 되고 나머지 마필들의 기대치도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2번, 10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7 넣고 10번, 12번. 요게 이제 정석입니다. 예, 정석대로 들어오면 요 세 마리로 들어오는 게 정석이다. 자, 요게 뭐 4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고춧가루를 피울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강하게 읽어주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그래서 정석대로 그냥 임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 자, 제주 4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자, 한두 입상 가능만을 여러분과 강타가 한번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상 선행은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9번 바다 풍경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번 바다 풍경. 자, 일단 잘 나가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주벌에 거의 2012년 다승항이 확정되어 있는 기수죠. 자, 일단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끝까지 버티길 가능성이 높고 또 900m에서 직접전 경주시에 지난번 경주시에 선행을 가서 부러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선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 선취입력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9번 바다의 풍경은 이 편성에선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900m에 대한 거리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능력상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9번 바다 풍경은 이 편성에선 강축으로 읽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1번 정멸보궁은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정계상 불이익을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2번 무궁무진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다소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전력을 볼 수도 있고 또 마필 능력이 정체됐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안정적과 정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 편성에선 능력상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무궁무진도 편성상에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번, 2번이 저배당으로 팔릴 공산이 높고 또 9번, 2번이 단통으로 들어올 확률도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이변 가능한 마필들이죠. 3번 달빛소녀. 이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 편성에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배팅권의 난척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다라쿠시라는 마필인데 5번 다라쿠. 왠지 모르게 안 가고 있다는 느낌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 안 가지? 이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지난번 교시에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도 추임력 가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마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 간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5번만은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린다면 5번만을 한번 꼭 노려보자. 5번 다라쿠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번 냄새도 좀 나고
기본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냈을 때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변이 가능하다면 5 놓고 2번, 9번. 자, 이 5번 다라쿠시 2번 가능성. 자, 어느 정도 높게 해석을 해주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외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3두의 선에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뭐 읽어준다면 뭐 3번도 되고 뭐 다 되죠. 8번도 되고 그런 말들이 다 되는 말인데 그런 말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3두로 압축을 해봤을 때 자, 2번, 5번, 9번 세 마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실질적으로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이번 경주에 좀 더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러면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3번 모닝 시대입니다.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3번 모닝 시대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추임력 자체가 원체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경주력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또 7번 여름새입니다. 자, 요 마필도 데뷔전 때의 능력은 우수했어. 데뷔전 때의 능력은 우수했는데 이전째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급하강의 원인은 초반에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하강을 했는데 1200의 첫 출전을 해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리 적응력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자체가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7번 여름새에 대해서 강하게 읽어주기엔 조금 어렵다. 자,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도 임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9번 가든 파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가든 파티. 이 마필은 암말입니다. 암말인데 데뷔전 때 선행력을 발휘하지 못했어. 선행력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취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마필은 선행력 자체를 숨겨놨다. 그리고 이번 경주시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9번 가든 파티는 이 편성에선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7번 여름새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9번 가든 파티는 이번 경주시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가든 파티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이제 13번 AP 골드라는 마필입니다. AP 골드. 자, 이 마필도 박재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지를 모르겠지만 자, 이 마필도 암말입니다. 암말 편성에 이 9번 가든 파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요 마필도 종반 취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 뭔가 변수를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P 골드 요 마필도 굉장히 복병권 전력으로 꼭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다음은 이제 14번 길상이라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취인여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데뷔전 시 능력으로 본다면 충만한 14번 길상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14번 길상을 축으로 놓고 여기에 13번 AP 골드를 단통으로 때리고 14번 길상을 축으로 놓고 7번 여름새와 9번 가든 파티라는 마필을 꼭 노리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의 충만은 14번 길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외곽 게이트의 두 마리를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부산 2경주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의 배당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산 이경주는 하여튼 요렇게만 때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꼭 한번 박지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노려보시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냄새가 좀 나잖아요. 2012년도에 1승도 못한 기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에서 김창욱 쪽에서가 왠지 태워줬다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AP골드를 아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쇼킹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려볼 수 있는 다음 경의 경주는 오경주입니다. 요 경주는요, 당일날 그 예상지를 받아보시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혼잡스럽게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고, 배당이 터질 소지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배당의 터질 소지도 굉장히 높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일전에서 자,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우선적으로 4번 명문산입니다. 4번 명문산. 왜 이 마필을 노리느냐?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시 살포시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선취인전 모두 이번 경시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취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6번 호비입니다. 당일날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인기 몫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선행력이 그렇게 우수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반 취임력이 계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이 마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요게 당일날 인기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데뷔전과 이전째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주다가, 실질적으로 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줬단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마필의 선행력 자체는 이렇게 우수한 마필이 아닙니다. 이 기본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취임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임력의 향상을 가져오면서 이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준 마필인데 이번 경시 또 한 번 득세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이 맥시멈이다. 인기마다. 요게 인기마다. 근데 지난번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6번은 자르는 마필이에요. 인기만이지만 자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6번은 안 봅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왜 안 보는지 분명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에서 팔린다고 하더라도 안 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8번 독주제왕입니다. 독주제왕. 차라리 6번 호비를 보는 대신에 8번 독주제왕이 배당권 전력으로 봐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취임력이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가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게 쉬악마예요. 쉬악마인데 이 8번 독주장이 6번 호비보다는 배팅의 메리트도 있고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다음은 10번 갈색 호골이란 마필입니다. 자, 일단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갑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 그러면 이 편한 선행을 가면은 얘가 하강을 하느냐? 아닙니다. 취임력의 향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번 갈색 호골은 안정적인 축막감의 마필이다. 이 편성에서는 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6번마가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얘보다는 8을 가져가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10번, 4번이 난토이고요. 여기다 10번, 10놓고 6번, 8번을 받치는 게 안정적인데 얘를 아예 빼버리고 8 넣고 4텐을 까가지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자는 거죠. 이 8번의 배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6번은 인기마지만 자른다. 그러니까 10번, 4번, 8번 요 세 마리를 보고 요거 나머지는 자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제주교차 5경주는요 6번 호비가 강타의 예상대로 안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한구라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 5경주에서 여러분들은 한구라를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제3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왜 UCC 준메인 승부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번 경주가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들어오면 배당이 터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번 스피드맨이라든지 뭐 2번 언제나 기쁨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요 여기서 꼭 노림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노림수의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여타 인기마들을 역으로 때려가지고 꼭 적중을 해보고 싶은 경기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 중배당 단통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한번 요 타이틀을 갖고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부산제 3경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한구라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경주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이번 경주도 강타의 제주경마 승부처입니다. 승부처인데 왜 승부처로 잡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면 일단 뭐 고공산이라든지 뭐 9번 새벽종이라든지 여러 마필들이 고만고만하게 다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혼전경주야. 혼전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터진다. 무조건 터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 저배당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6경주의 포커스는 무조건 터진다기 때문에 이 경주는 혼전 양상으로서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6경주에서 한번 강타가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던져본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한번 마치기만 하면 상황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6경주. 자, 부산 3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에 이어서 제주 6경주까지도 고배당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만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충만감의 마필이 있죠. 5번 우레가치입니다. 이거야 뭐 UCC 들어보시면 전부 다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이 마필을 얘기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 편성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지난번에 바닥 추입을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입력 자체의 우수함이 굉장합니다. 이 추입력 자체의 우수함으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우레 가치는 그냥 강축이다. 축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5번 우레 가치를 배팅에 축을 해놓고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마가 누구냐? 요게 이제 강권인데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하버베이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은 안 보고 싶어요. 하버베이. 요거는 없다.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건 자른다. 자른다.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능력 정체야.
근간에 입상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은 강편성입니다. 강편성이기 때문에 얘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3번 하버베이는 이런 말들은 안 됩니다. 이 편성에선. 자, 그러면 6번 초강입니다. 6번 초강. 능력 사이즈로만 본다면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의 급상승과 더불어 추임력까지도 끌어냈다면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는 입상 가능해요. 그런데 얘도 단통으로 때리기엔 좀 어렵다. 거리가 1500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6번 초강에 대해서는 일단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8번 배달이 대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이번 편성에서는 좀 힘들어요. 능력 사이즈 수량으로 금동승리도 어렵고 10번도 안 됩니다. 이 편성에선 사이즈가 약해요. 여기서 11번 미스터 카이저입니다. 얘가 이번 경주시에 얘를 이긴다. 6번 초강보다는 이 미스터 카이저를 이긴다. 왜? 이 초강이란 마필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끌어냈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다 이렇게 하강을 했어. 이건 11번 마고 이건 6번 마야. 그럼 얘는 하강을 하고 얘는 끌어내니까 교차점이 여기라고 할 것 같으면 11번 마가 이번엔 더 센 거지. 그러니까 11번 미스터 카이저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 미스터 카이저를 강력하게 읽어주고 6번 정도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이변이 가능하다면 13번 멀티 챔프인데 이 마필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 요게 이제 관건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3번 멀티 캠프 요 마필이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 이제 거리 적응력이 불안하죠. 거리 적응력이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 마필도 받치기 정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5번, 11번이 단통이고요. 5 놓고 6번, 13번만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오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5를 대가리 놓고 오로지 적중에다 포인트를 두고 부산 제4경주는 임하시면 된다. 자, 그 중에서도 11번 미스터 카이저를 가장 강력하게 보시라. 자, 요게 이번 4경주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제주교차 7경주. 제주 7경주. 요것은 오늘 강타의 UCC 제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선 제주 경마 중에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고 구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만 유주가 좀 팔리겠죠. 지난번 경주에 원체 좋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팔리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에선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린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이번 편성에선 배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가 다분한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7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여기서는 중배당이 무조건 터진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7경주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5경주. 요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인기마들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옥석을 제대로 가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1번 잡지마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제가 1번 잡지마는 무조건 오른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지불패까지 읽어주면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입니다. 이번에 또 됩니다. 제가 보기엔 또 돼요. 그러니까 1번 잡지마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전개 이점과 더불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2번 세븐폴드는 자르는 마필이고요. 3번 스트리트 이벤트입니다. 이 마필도 인기권 전력이라고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 경주가 2군 승군전이에요. 2군 승군전이고 그 다음에 1800에 첫 도전을 하는 마필이잖아. 첫 도전.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거리 적응력이 불안하다. 거리 적응력 불안. 그러니까 고로 안 된다. 3번은 자르는 마필이에요. 3번은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도 2번 세븐폴드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 4번 폭시레드 헤어입니다. 4번 폭시레드 헤어. 요건 되죠. 4번 폭시레드 헤어. 얘는 지난번 경주 때 왜 이렇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시에 이 편성에서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자, 이럴 때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9번 억만돌이입니다. 억만돌이. 요 마필은 실질적으로 근간에 거의 능력 약간은 정체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정체된 느낌 자체가 능력이 우수하니까 이 편성에선 되는 마필이에요. 되는 마필이지만 4번 폭시레더가 더 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마필들 싹 안 보고 싶어요. 칼마드 선행은 갈 수 있지만 안 되고요. 5번 랩스핀도 안 됩니다. 5번 랩스핀이 안 되는 이유는요. 얘 패턴이 깨어졌어. 패턴이 깨어진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몇 번 헤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서 득세할 수 없다. 그 5번 랩스핀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1번, 3번, 9번 세 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 5경주는 1번, 4번 단통에 9번 이렇게 받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1번, 4번 단통에 9 놓고 1번, 4번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주다. 자, 다음은 제주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 UCC 제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실질적으로 이 편성은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 어느 정도는 능력 신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6번 간절하기라든지 매번 같이 싸우는 선봉대장군, 달어로 뭐 이런 마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경주인데, 이 제주 8경주는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이 8경주도 기본 중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에서 멋지게 승부를 하고, 다음은 부산제 6경주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경주잖아요. 부산제 6경주인데, 요 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부산 메인 승부처입니다. 야, 강타에 어떻게 마지막 경주를 UCC 메인 승부처로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부산 경마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적중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완벽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6경주에서 지난번에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한번 무조건 마치고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경주라는 점. 자, 그 배당이 중배당이든 안정적인 배당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무조건 적중. 요걸 위한 부산제 6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처가 오늘 이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든 이번 6경주까지가 오늘 경주의 마지막인데, 터질 수 있는 경주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예상과 여러분들의 현장 감각을 잘 믹싱을 해서 꼭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 이기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금 끝났다 이따가 자, 다시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